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결혼 생활. 행복의 가장 깊은 곳에는 숨겨진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다. 언니 그 남자 원래부터 내 거였어. 언니는 좋은 거 다 가졌잖아. 이제 내 차례야. 말도 안 돼.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야. 우린 가족이니까. 서연의 삶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대기업에 다니는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편 도연이 있었고, 자신을 친딸처럼 사랑해주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늘 밝고 해맑은 시누이 지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서연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매일 아침을 맞았다. 하지만 완벽한 표면 아래에는 닿으면 깨져버릴 독이 숨어 있었다. 시누이 지수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착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도연이가 지수 좀 봐줘야지. 오빠밖에 없으니까 라고 말하곤 했다. 서연은 그저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 감동했지만 도연은 점점 더 지수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은 잠이 깨어 도연의 옆자리를 확인했다. 그는 그곳에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가보니 지수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에 질려 도연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다. 오빠, 나 무서워. 나 혼자 두지 마. 지수의 울음소리가 도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도연은 지수를 꼭 끌어안으며 뺨을 어루만졌다. 서연은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동생을 향한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서연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깊은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지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밤마다 밖으로 나갔다. 지수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도연은 쏜살같이 뛰쳐나가곤 했다. 서연은 그들의 관계가 오빠와 여동생의 범주를 넘어섰음을 직감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서연에게 끊임없이 안심시켰다. 걱정 마라. 도연이와 지수는 원래 저렇게 각별하단다. 시어머니의 상냥한 미소는 서연의 불안을 더 키웠다. 어느 날 도연은 출장이라며 짐을 챙겼다. 하지만 지수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를 서연이 우연히 보게 되었다. 엄마, 오빠랑 나 이틀 뒤에 떠날게. 준비 다 됐어. 출장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떠날 계획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웃었다. 서연아, 도연이가 지수랑 잠시 쉬러 간대. 지수가 워낙 불안해하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며칠 후, 서연은 도연의 서재에서 낯선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고리에는 모텔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핸드폰에 알림으로 뜬 도연의 문자에는 모텔 이름과 호실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텔 주소를 검색했고 그곳은 도연이 출장이라고 둘러댔던 곳과 지척에 있는 외곽의 한적한 모텔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홀로 차를 몰고 모텔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8천의 조회수 영상의 주인공처럼 뛸지언정 눈빛은 이미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신우의 비극적인 사랑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비극적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섬뜩한 미소를 아직은 몰랐다. 서연은 모텔 앞에서 차를 세웠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 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도연의 목소리였다. 지수야, 이제 괜찮아.
나만 믿어. 서연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문에 귀를 댔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불륜의 그것이 아니었다. 지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 나 때문에 오빠 인생 망친 거야. 서연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때 지수가 예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때문에 힘들어할 때 도연이 그를 막아주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수가 울면서 오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했던 그 날.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연은 무언가 감춰진 더 큰 비극이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도연 씨와 지수가 모텔에 같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야. 넌 모른 척 해야 해.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서연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연아, 제발. 지수는 내 여동생이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안 돼. 서연의 손이 떨렸다. 남편과 신우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피를 나눈 남매 간의 금지된 사랑이었던 것이다. 충격에 휩싸인 서연은 일기장을 시어머니에게 들이밀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래, 그날 밤 도연이가 지수에게 위로를 해주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도연이와 지수는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된 거야. 그리고 나는 딸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야. 시어머니는 딸을 향한 비뚤어진 모성애를 드러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절규했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들의 관계가 근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친딸처럼 대했던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장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복수자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섬뜩한 미소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서연은 절규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시누이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들의 관계가 금기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친딸처럼 대했던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장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닫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남자의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지수의 전 남자친구였다. 그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보았다. 내 말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도연아, 지수를 내가 데려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왔다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도연에게 달려들었다. 난데없는 난투극이 벌어졌고 남편과 전 남자친구가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보며 지수는 비명을 질렀다. 이게 다 뭐예요, 오빠. 제발 그만해. 지수는 흐느끼며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과 전 남자친구가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미친 그림 같았다. 지영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절규했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들의 관계가 금기된 사랑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친딸처럼 대했던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장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에 주저앉았다. 오열도 절규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들의 위선과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를 이렇게 만든 데가 내가 너희를 모두 무너뜨릴 때까지 끝없이 되갚아 주겠어. 며칠 뒤 지영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퉁퉁 부었던 눈은 차가운 빛을 머금었고 늘 입던 수수한 옷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걸쳤다. 그녀의 표정에는 절망이나 슬픔 대신 얼음장 같은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오직 하나,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남편의 회사를 파고들었다. 과거 자신이 주부로서 무심코 들었던 가족들의 대화, 시어머니가 감추려 했던 작은 실수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뒤에 숨겨진 불법적인 거래와 세금 탈루, 정황을 찾아냈고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복수를 위해서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서연은 한때 남편 도연의 회사와 척을 졌던 냉철하고 유능한 변호사 박민우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녀의 사연을 믿지 않던 박민우도 서연이 매민 자료들을 보고는 눈빛이 변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박민우는 흥미를 느꼈다. 지영은 그에게 말했다. 제 이름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그들이 저의 존재를 눈치채는 순간 복수가 재미없어지니까요. 박민우의 도움을 받아 서연은 도연의 회사에 익명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핵심적인 증거와 함께 당신의 성공은 한 사람의 눈물로 세워졌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뒤적거리던 그의 눈에 낯선 쪽지가 들어왔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옥의 문은 이제 열렸어. 그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이자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서연의 첫 번째 경고장이 날아든 지 며칠 후 도연의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왔고 도연은 사색이 되어 서재를 뛰어다니며 서류들을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했지만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가족의 믿음이었다. 시어머니는 도연을 찾아와 내가 이를 이따위로 처리해서 이게 다 무슨 망신이냐며 손찌검을 했다. 지수를 책임진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시어머니의 분노는 도연이 아닌 자신의 딸에게 향했다. 지수는 숨죽이며 울었고 도연은 어머니의 비난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 시각 서연은 변호사 박민우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우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다. 회사가 입은 손실만 벌써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짜 맞춰져 있습니다. 서연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완벽해야죠.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니까요. 도연이 자신의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거래처를 찾아다니는 동안 서연은 다음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시어머니의 모임에 내부 고발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에는 시어머니가 재개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모든 모임에서 제명당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며느리의 지심을 직감했다. 분노에 찬 시어머니는 개인 탐정을 고용해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탐정이 건넨 서류를 본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다.
서류에는 며느리의 진짜 이름과 그녀가 숨겨왔던 과거가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약점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며느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내가 감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구나. 시어머니의 눈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한 서류 봉투를 던졌다. 이건 내 과거다. 내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그 치부가 여기 모두 담겨 있어. 내가 이 짓을 멈추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거야. 하지만 서연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 제가 그 정도도 예상 못했을까요? 서연은 품속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제가 복수를 시작할 때 어머니의 과거부터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아드님의 불법적인 거래는 애교였더군요. 어머니께서 수십 년 전 남편의 유산을 가로챈 사건부터 그 과정에서 숨겨진 사망 사건까지 모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시누이가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에 들린 USB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세상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고용한 변호사가 이미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겼거든요. 서연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킨 장본인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라는 사실에 절규했다. 도연과 지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오빠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들의 사랑은 순식간에 증오로 변했다. 며느리의 복수는 그들의 탐욕과 위선이 만들어낸 균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서연은 넋을 잃고 울부짖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복수에는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몇 달 후 모두의 예상대로 도연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들의 불법 행위는 세상에 모두 공개되었고 도연과 지수는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모든 것을 상대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의 사랑은 허상이었음을 증명하듯 비참한 현실 앞에서 한없이 부서져 내렸다. 시어머니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모든 파멸의 중심에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복수가 완성된 순간 그녀의 마음은 지독한 공허함으로 채워졌다. 서연은 모든 것을 끝내고 조용히 사라졌다. 남편이 주었던 모든 것,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남은 모든 것을 버렸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승리도 행복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지영이라는 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은 영영 되찾을 수 없었다. 서연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에서 이겼지만 진정한 삶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